안녕하세요. 이지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피럴 캡슐럴 리컨스트럭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피럴 캡슐럴 리컨스트럭션의 인디케이션을 살펴보겠습니다. 매시브 로테이터 커브 테어가 있으면서 그것이 리트랙션 된 텐던이 글레노이드 레벨에 와 있다든지 혹은 티슈 퀄리티가 푸어하다든지 그래서 휴메럴 헤드가 스피럴 마이그레이션 되어 있는 경우 그러면서 아스로시스가 그렇게 심하게 있지 않아서 리버스 숄더 아스로플라스티를 이제 고려를 먼저 생각하지 않게 되는 젊은 환자인 경우에 그 인디케이션에 해당합니다. 스피럴 캡슐러 리컨스트럭션의 목적은 휴메럴 헤드가 스피리어로 트랜슬레이션 마이그레이션 되는 것을 이제 막음으로써 거기에 리컨스트럭션 하여서 막음으로써 로테이터 커프 아스트로패시를 진행하는 것을 이제 좀 더디게 해주는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휴메럴 헤드의 스피리어 트랜슬레이션을 막아주고 그리고 휴메럴 헤드가 글레노이드의 센터에 잘 이렇게 서로의 알티큘레이션을 유지하도록 도와주고 그래서 로테이터 커프나 델토이드 머슬의 펑션을 유지하게 해주는 것이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디케이션은 하마다 스테이지 3까지 3 정도를 그 인디케이션을 봅니다. 아크로미오 휴메럴 디스턴스가 뭐 5mm, 6mm 이하이면서 그렇다고 글레노 휴메럴 조인트의 아스라이티스가 어떻게 동반되지 않은 경우 그러면서 젊은 사람인 경우 그 경우가 스피럴 캡슐 리컨스트럭션의 인디케이션에 해당합니다. 스피럴 캡슐 리컨스트럭션의 수술 방법에 대해서 본다면 텐던 스탬프를 데브리먼트를 하고 그리고 앵커를 스피리어 글레노이드와 그리고 풋프린트에 박습니다. 그래서 스피리어 글레노이드와 풋프린트 사이의 거리를 재어서 그래프트 사이즈를 측정해서 그것을 서브아크로미얼 스페이스를 통해서 집어넣고 그래서 고정하게 됩니다. 이제 그라프트를 스피리어 글레노이드 메디알 쪽으로는 스피리어 글레노이드 그리고 라테랄 쪽으로는 풋프린트 쪽으로 이렇게 픽스를 하게 되면 앞쪽과 뒤쪽도 역시 이제 수철을 해주기도 하고 안 해주기도 합니다. 여하튼 해준다면 앞쪽은 서브스카퓰라리스 그리고 뒤쪽으로는 인프라스피나투스의 커프의 사이드 투 사이드로 수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피럴 캡슐러 리컨스트럭션이라고 이제 명명하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아크로미오 휴메럴 디스턴스가 좁아져 있는 환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크로미오 플라스티를 이제 해주게 됩니다. 미아타인 경우에는 파샬라타 오토그라프트를 이제 접어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6에서 10mm 정도로 굉장히 두꺼운 그라프트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전 동영상에서 언급을 했던 리인포스먼트를 이유해서 시행하는 스피럴 캡슐러 리컨스트럭션은 이 정도 이렇게 6에서 10mm 정도로 두꺼울 필요 없습니다. 그보다 더 얇아도 됩니다. 그런데 미아타인 경우는 이제 파샬라타의 오토그라프트로 접어서 6에서 10mm 정도 사용하였고 미아타 말고 알로그라프트를 이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서브아크로미얼 스페이스에서 그라프트의 메디알 쪽은 스피럴 투버클에 스피럴 글레노이드에 두 개의 수처 앵커를 박습니다. 그리고 라테랄 쪽은 풋프린트에 더블로우로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는 없지만 수프라스피나투스 이런 그라프트와 인프라스피나투스와 이렇게 사이드 투 사이드로 수처를 하게 되어서 이제 스피럴 캡슐러 리컨스트럭션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왼쪽은 이제 미아타고 오른쪽은 히라하라인데 미아타가 먼저 만들었고 히라하라가 좀 약간 좀 개선을 한 거로 생각이 됩니다. 히라하라는 이제 알로그라프트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견디는 힘이 좀 더 강하고 두 개 다 뭐 비슷합니다. 아크로미 휴메럴 디스턴스가 수술 후에 다 호전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능과 페인 역시 다 호전되었고 리테어의 레이시 7%, 8% 굉장히 호전되었습니다. 스피럴 캡슐러 리컨스트럭션의 포스트옵 MR 파인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스피럴 캡슐러 리컨스트럭션에 사용하는 그라프트는 이전 오그멘테이션을 위한다든지 아니면 브리징 테크닉과 비교했을 때 그보다 더 두껍고 2.5mm 이상의 thickness 굉장히 두꺼운 그런 그라프트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메디알 쪽은 스피럴 글레노이드에 그리고 라테랄 쪽은 풋프린트에 이렇게 수처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더블로우 테크닉은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그라프트와 본 사이에 어떤 플레이트 시그널 같은 것이 보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스피릿 캡슐 리컨스트럭션 할 때 그 그라프트가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는지를 보려면 그것이 이렇게 적당한 텐션이 가해져 있는 그런 모양, 팽팽한 모양을 보면 되고, 그것이 이렇게 언듈레이션을 보이면 안 됩니다. 또한 세컨더리 파인딩으로 텐션이 잘 가해져 있는 그런 펑션을 하고 있는 그라프트인 경우에는 글래노 휴메럴 아티큘레이션이 이제 컨센트릭한 그런 어피어런스를 보이고, 휴메럴 헤드가 아래쪽으로 인피리어 트랜슬레이션을 되어 있고, 그래서 아크로미 휴메럴 그 디스턴스가 이제 회복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MRI를 본다면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것이 바로 스피릿 캡슐라 리컨스트럭션의 그라프트에 해당합니다. 이 그라프트는 스피리어 글레노이드에 이렇게 앵커를 하고, 그리고 풋프린트에도 이렇게 더블로우로 앵커를 합니다. 그리고 네이티브한 그런 텐더는 아마 한 이쯤에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선 보이지 않지만 인프라스피나투스와 사이드 투 사이드 수처를 종종 하기도 합니다. 다시 또 그림을 다시 보겠습니다. 노랗게 보이는 것이 그라프트입니다. 이렇게 해서 스피리어 글레노이드에 인설션을 하고 풋프린트에 인설션을 하고, 이것은 뒤에서 본 이미지입니다. 인프라스피나투스와 이제 테레스 마이너가 있는데, 인프라스피나투스와 이렇게 사이드 투 사이드 수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MRI로 본다면 그라프트가 이게 이제 라테랄 메디알 로우에 해당하고, 그라프트가 이렇게 보이고 있고, 스피리어 글레노이드에 이렇게 앵커를 하는데, 여기 하얗게 보이는 것은 이제 수처 홀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정상 그 네이티브 텐던을 이렇게 연결을 하는 모습입니다. 세지탈 이미지에서 본다면 다크 시그널 인텐시티의 이 밴드가 바로 그라프트에 해당합니다. 이 그라프트를 인프라스피나투스 텐던과 이렇게 머스쿨 텐디너스 정션과 이렇게 아나스토모시스 그런 수처를 하게 됩니다. 스피릿 캡슐라 리컨스트럭션 6개월 후 이제 MRI 소견입니다. 여기에서 다크 시그널 밴드가 이제 그라프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라프트가 여기가 메디알, 그리고 여기가 아마 라테랄 로우일 거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스피릿 글레노이드에 이렇게 앵커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 조그마한 이런 아티팩트가 보이는데, 이것이 스피릿 글레노이드의 이제 앵커 박은 그 위치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컨스트럭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그라프트가 스피릿 글레노이드의 이런 수처의 이런 앵커의 아티팩트가 보이지 않고, 그라프트와 네이티브 텐던과 그 수처한 위치가 보인다면 이거는 브릿지 테크닉이 되겠죠. 근데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풋프린트와 스피릿 글레노이드가 연결되었기 때문에 스피릿 캡슐러 리컨스트럭션에 해당합니다.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스피릿 캡슐라 정상 소견입니다. 그라프트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이제 메디알 라테랄 로우에 해당하고 그라프트가 있고, 그리고 여기 조그만한 아티팩트로 봐서 아마 여기에 앵커를 박았겠죠. 스피릿 글레노이드가 이렇게 보이는 거고, 여기에 앵커를 박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라프트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전에 봤던 이미지에서 그라프트의 위치가 여기였고, 앵커 박은 위치는 여기입니다. 만약 이제 이 글레노이드 레벨에서 이렇게 세지탈 이미지를 얻는다면 이 모습이 나오겠죠. 그래서 글레노이드가 이렇게 보이고 있고, 12시, 6시 방향이고, 이것이 이제 그라프트에 해당합니다. 그라프트가 있고, 이렇게 그라프트에 스피릿 글레노이드의 앵커 박은 모습이 이렇게 두 개가 보입니다. 그라프트와 함께 인프라스피나투스 머슬도 굉장히 아트로피되어 있고, 인트라머스큘라 시스트가 있어서 인프라스피나투스 텐던도 파셜 투 이제 컴플리트 테어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이거보다도 좀 더 지금 여기에서 이미지를 얻었는데 좀 더 이렇게 라테랄 쪽으로 간다면 그런 사이드 투 사이드 어태치먼트 그 수처한 것을 또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라프트 모습과 앵커 모습을 한번 보았습니다.
예, 이것은 수술 전 이미지고 수술 후 4개월과 2년 팔로우 MR입니다. 수술 전 이미지에서 아크로미어 휴메랄 디스턴스가 여기에서 2mm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휴메랄 헤드가 아크로미언에 어버팅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수피리어 마이그레이션 되어 있는데, 하지만 언더라잉하게 카틀리지의 어떤 로스는 보이고는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스로시스는 동반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수술 후 4개월 후 이미지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이는 이런 다크식 인텐시티의 라인들, 요런 리니얼 라인들, 이런 것이 이제 그라프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라프트가 있고, 여기에 여기 앵커 박아가지고, 여기 아티팩트가 조그맣게 보이고 있죠? 요거, 그리고 요 메디알 라테랄 로우에 해당하고, 그리고 언더라잉하게 아크로미어 플라스티를 하게 되었기 때문에, 여기가 좀 더 아크로미어 휴메랄 디스턴스가 좀 더 여유 있어졌습니다. 2년 후 팔로업에서도 큰 변화 없습니다. 비록 그라프트가 굉장히 두껍진 않지만 그래도 이것이 아크로미어 휴메랄 디스턴스가 이전과 비교했을 때 확실히 좀 더 여유로워졌습니다. 그라프트의 테어 같은 것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이제 풋프린트나 스피리어 글레노이드 쪽에서의 그런 디태치먼트 같은 것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정상 팔로업 이미지입니다. 일반 촬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수술 전이고 수술 후 6주 이미지입니다. 수술 전 이미지에서 휴메랄 헤드가 이렇게 스피럴 마이그레이션 되어서 하마타 그레이드 2에 해당하는 아크로미어 휴메랄 디스턴스의 내로잉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술 후 6주 후에 보면 물론 아크로미어 플라스티를 하였긴 하였지만 그래도 아크로미어 휴메랄 디스턴스가 이제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반 촬영이 이렇게 수술 후에 팔로우업을 할 때 그라프트, 스피럴 캡슐라 리컨스트럭션의 페일리어를 평가할 때 도움이 되는 소견입니다. 팔로우업에서 점차 아크로미어 휴메랄 디스턴스가 좁아진다면 이거는 스피럴 캡슐라 리컨스트럭션의 이제 페일리어를 시사하게 됩니다. 또 이제 일반 촬영을 또 이제 보겠습니다. 수술 전 이미지고 수술 후 2개월 팔로우업입니다. 수술 전 이미지에서 아크로미어 휴메랄 디스턴스가 2mm로 굉장히 어버틴 되어 있습니다. 수술 후 2개월입니다. 아크로미어 휴메랄 디스턴스가 여기에 스피럴 캡슐 리컨스트럭션을 하여서 두꺼운 캡슐 그라프트를 넣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크로미어 플라스티를 하여서 아크로미어 휴메랄 디스턴스가 8.3mm까지 굉장히 이제 정상적으로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이렇게 아크로미어 휴메랄 디스턴스의 그런 유용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스피럴 캡슐 리컨스트럭션의 포스트오피 MRI에서의 피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전에 보여드렸던 이미지인데 이렇게 스피럴 글레노이드 근처에서 이렇게 리니어 시그널 인텐시티 이건 수초홀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언더라이어하게 이제 파셜 테어가 있는 환자인데 여기 그래프트 안에 보이는 여기 리니어한 하이 시그널 인텐시티 여기는 마치 풀 시크니스의 어떤 퍼포레이션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이런 하이 시그널 인텐시티 여기 하이 시그널 인텐시티 모두 다 수초홀에 해당합니다. 또한 조심해야 될 피폴은 스피럴 캡슐 리컨스트럭션을 할 때 인프라스피너투스와 이렇게 사이드 투 사이드 어태치먼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태치먼트 수천 사이트를 잘 살펴봐야 하는데 만약 그것이 벌어져 있다. 그라프트와 인프라스피너투스와 이렇게 벌어져 있다면 그것은 스피럴 캡슐 리컨스트럭션의 이렇게 파셜 페일리어라고 정의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환자를 그렇게 사이드 투 사이드 수처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OP 레코드를 반드시 참고하여서 수처를 하였다 한다면 그것이 벌어졌으면 디태치먼트라고 파셜 페일리어라고 이렇게 언급을 해야 하지만 그 수처를 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파셜 그런 페일리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OP 레코드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포스트오피 초음파 소견을 보겠습니다. 먼저 초음파 소견을 바로 보겠습니다. 이것은 스피럴 캡슐 리컨스트럭션의 수술 후 6개월 이미지이고 정상 소견입니다. 이것은 숏 엑시스 뷰이고 이것은 롱 엑시스 뷰여서 이것이 메디알 쪽, 이것이 이제 라테랄 쪽에 해당합니다. 숏 엑시스 뷰에서 본다면 이 환자는 알로그라프트를 하였습니다. 알로그라프트는 굉장히 이분하게 에코제닉한 라인으로 보입니다. 보통 텐던 리페어일 경우에는 이렇게 이분한 에코제닉한 라인으로 보이고 있지 않죠. 그런데 딱 봐도 이제 그라프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라프트가 정상적으로 에코제닉하게 이분하게 보이고 있고 메디알과 라테랄 사이드입니다. 이거 수초 머티리얼일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라프트가 있는데, 그라프트는 특히 이제 메디알 스피르 글레노이드 쪽, 여기는 이제 너무 뚱뚱한 사람은 좀 보기 어렵긴 하지만 이렇게 스피르 글레노이드 근처에 있는 곳에 도플러를 검사를 하게 된다면 이렇게 빨간 점, 파란 점 이렇게 도플러 플로우가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술 후 6개월 환자인데 이렇게 이제 빨간 점의 위치는 아마도 서브아크로미아 스페이스에 있는 도플러 플로우를 보고 있고, 여기서 보이는 파란 점은 아마 그라프트 안에 있는 플로우라고 여기에서는 이제 평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라프트 안에 이렇게 플로우가 보인다. 그라프트 안에 플로우가 보인다는 것은 그래서 바스큘라리제이션이 잘 되고 있고 인코퍼레이션이 잘 되고 있는 중이다라고 여기에서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라프트 스피릿 캡슐 리컨스트럭션 한 환자들을 팔로우업 초음파를 할 때 이렇게 도플러 물론 이렇게 일반적인 초음파로 에코제니시티나 어떤 디스컨티뉴이티를 평가도 하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플로우를 넣어서 인코퍼레이션이 잘 됐는지 바스큘라리제이션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이제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참고한 저널은 여기에 해당하고, 여기에서는 물론 되게 대량의 스터디가 아니라 이제 몇몇의 그런 스터디로, 몇 개의 스터디로 하였지만, 여기에서는 수술 후 2주에서 2개월 정도 지났을 때 인텍트한 그라프트를 확인을 하고, 하지만 여기 도플러에서 플로우가 들어가지 않았다고 보았고, 4개월에서 10개월, 지금 좀 전에 봤던 그 이미지처럼 그 이미지 6개월이었는데, 그렇게 되면 이 그라프트 주변으로 이제 바스큘라리제이션이 되어서 도플러 플로우를 볼 수 있다. 그리고 굉장히 하이퍼트로피된 베스를 볼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였고, 수술 후 1년 되면 어떤 플로우가 보이고 있지 않는다. 이렇게라고 평가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술 후에 6개월, 4개월에서 한 10개월 사이에 있는 환자라면 플로우가 들어가는지, 바스큘라리제이션이 잘 되고 있는지, 인코퍼레이션 잘 되고 있는지를 평가할 때 도플러 검사가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 저널에서는 보고 있습니다.